무려 마진율이 46%, 40%,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찍힐 걸로 예상돼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확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정말 이제 좀 공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세 카드를 사용하는 거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시장에 카드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라든지 주가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 역시도 이제 다시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관세 관련된 이슈는 좀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관세 관련해서 증시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주가 떨어지면은 이제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무시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사실 이제 그게 떨어지는 게 정말 근본적으로 막 그 기저를 흔드는 악재면은 타격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관세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상 카드지, 진짜 이렇게 물가에 타격을 줄 정도로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제가 계속 예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지, 지금 목적은 어떨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캐나다랑 멕시코 관세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이 국경지대 관련해가지고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과도 곧 통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이제 그 통화를 하거나 관세 관련된 이 어찌 보면 협상 카드를 가지고 중국과 24시간 내에 대화나 합의 못하면 관세 올려버릴 거다, 관세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빨리 우리 부름에 대답 안 하면은 그것도 그냥 관세 부과할 거다, 그냥 니네 관세 부과해도 괜찮다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라는 거는 협상 테이블로 그 원하는 국가나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니네가 알아서 와가지고 기지 않으면 알아서 기어, 안 그러면 관세 다 때려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이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중국이나 지금 캐나다, 멕시코 여기에다 다 얘기했고, 여기에는 이 마약 문제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중국산 뭐 펜타닐 관련해서도 지금 마약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마약도 자연에서 나는 걸 기반으로 만든 마약이 있고, 솔직히 마약이 다 나쁜 건 맞는데 그래도 그 마약에서 진짜 질 나쁜 마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화학적으로 해가지고 막 합성한 그런 이제 마약들은 부작용이나 이런 후폭풍도 훨씬 더 심하고 인체에 가해지는 위해 요소도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마약 세계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펜타닐이 아주 질이 안 좋은 마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경 통해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멕시코랑 캐나다 니네 알아서 해,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니네한테서 넘어오는데 왜 우리 피해봐야 돼, 그거 해결 못하면, 니네가 알아서 해결 못하면 관세 다 때려버릴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협박 통했습니다. 손 안 대고 지금 남북 국경이 강화됐고요. 여기 25% 관세를 캐나다랑 멕시코에다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경비를 강화하겠다 약속을 받아냈어요. 지금 현재 이 관세 전쟁 우려가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도출이 됐고요. 캐나다랑 멕시코가 대대적인 국경 경비 강화 조치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니네 쪽으로 마약 안 넘어가게, 그리고 불법 이민자 안 넘어가게, 범죄자들 안 넘어가게 우리가 국경에 대해서 안보 강화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비 강화하겠다,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진작에 그랬어야지, 좋아, 말 잘 듣네, 알았어, 그럼 관세 일단 내가 지켜보겠어, 한 달 유예할게, 이러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또 이러다가 이제 또 입맛 안 좋게 하면은 바로 관세 때려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타겟으로 이 미국을 확대한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유럽을 이제 또 겨냥을 했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국경 경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뭐 일단 구두 약속이긴 하지만 앞으로 지켜보겠어. 자, 다음 중국, 자, 다음 유럽, 자, 니네도 우리랑 얘기 좀 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변국들에서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들어야 돼요. 국경 강화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제로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주가 슈팅이 꽤나 나왔고요. 뭐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했는데 LIG 넥스원이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경 강화하고 이제 군사 관련해서 방산 관련된 이슈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관세라는 부분이 저는 불응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수긍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세를 유예시켜 줄 걸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결국 우리 미국이 피해받고 있던 거 정상으로 돌려놓겠다인 거고,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관세 협상 카드지 진짜 부과할 생각 없어. 근데 말 안 들으면 부과할 거야. 이거거든요. 솔직히 이제 뭐 멕시코나 캐나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서 넘어오고 있는,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세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우려가 됐었는데, 솔직히 불안한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국경 관련돼서 국가들 간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 간의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확답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보여진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우려가 됐었던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심리가 매우 관세 얘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맞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뭐 현대기아차 어떡합니까?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부터 먼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도 관세는 여전히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고, 거기에 타격을 받는 업종은 지금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고, 관세 타격을 안 받는,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투자처로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엔터주예요. 문화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한한령이 이제 해제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엔터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하이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강세를 띌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실제로 하이브를 비롯해서 JYP 엔터 정도까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엔터 저는 대장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엔터 사업을 하면서 오는 그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인적 리스크거든요. 아티스트 리스크.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뭔 사고 치거나 이러면은 사실 실적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버립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이브는 그걸 어느 정도 해칭을 하려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계열사들을 다 쪼개놨죠. 그래서 뭐 BTS, 그 다음에 좀 잡음이 많긴 하지만 뉴진스 쪽 다 회사가 달라요. 실제로는 쪼개고 놓고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 레이블 체제를 이제 구성해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점이 인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엔터사 중에서는 저는 하이브 지금 사업 구조가 물론 시행착오는 겪고 있다라고 보지만, 곧 있으면 BTS가 이제 군복무 마치고 완전체 복귀를 이제 하는 게 기대되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도 상당히 커질 걸로 기대됩니다. 마진율도 이제 10%대 초반까지 한 13%, 11%대 마진율로 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우상향하고, 거기에다 이제 25배 정도 PER, 그리고 외형 확장까지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그 박진영 PD라고 부르시나요? 그분이 이 인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요. 솔직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이제 그 리스크를 분산시켜 놓은 거고, JYP 같은 경우에는 딱 나서 가지고 뭐 인성교육이나 성교육이나 그거를 아이돌 가수들한테 이제 시키는 걸 보고 인적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JYP를 저는 좀 엔터주 중에서는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엔터는 그 수장이 실제로 그 업력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업에서 잘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기업을 이끌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JYP랑 같이 JYP를 이끌었던 게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이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JYP도 그렇고 방시혁 의장 이분도 그렇고 현업에서 실제로 그 업계에서 알아주던 탑 클래스 인재들이었고 그 인재들이 설립하고 주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JYP랑 하이브는 여전히 저는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YG 같은 경우에는 그 양현석 그분이 살짝 좀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고 S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수만 회장 그분이 이제 좀 물러나는 포지션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이제 4대 연예 기획사라고 봤을 때 아이돌 기획사라고 봤을 때 저는 JYP랑 하이브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수장이 그 업계의 베테랑이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JYP랑 이제 하이브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엔터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제가 엔터 사업은 이 인적 리스크,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 치면 이게 실적 타격받고 심지어 그게 좀 미성숙한 어쩌면 이제 미성년자 아티스트들도 많고 거기서 오는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엔터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에 성공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핵심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 업종입니다.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엔터 업종을 아주 외면하기에는 솔직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수출을 해나갔던 거는 뭐 중화공업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부터 이제 수출이 쭉쭉쭉쭉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엔터도 뭐 미국 진출 시도한다. 뭐 과거 이제 JYP에서 B가 미국 진출 시도하고 헐리우드 진출 시도하고 그다음에 뭐 YG에서 세븐도 시도하고 SM에서 보아도 시도하고 이랬지만 그렇게 이제 그때는 막 이게 시도는 했다. 딱 그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수익성으로 나오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요즘이에요. 블랙핑크라든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스트레이키즈 여기서부터가 이제 미국 빌보드를 휩쓸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하이브나 그다음에 뭐 스트레이키즈의 이제 JYP나 이런 쪽은 지금 현재 미국 진출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랙핑크는 그러면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YG가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블랙핑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 YG 느낌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좀 이제 발 맞춰서 나아간다는 경향이 좀 강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하이브와 JYP 엔터를 가장 이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과 같이 지금 현재 아이돌 기획사라든지 엔터 업계에서 돈을 쓸어 담는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버블. 다시 말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이 구조가 팬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그 경쟁 업체로서 이제 떠오르고 있어요. 플랫폼은 이제 하이브에서 운영하는 게 위버스, 그다음에 뭐 위버스 컴퍼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버블이라든지 디어유, SM 이런 쪽이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이제 뭐 베리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나오는 게 올라올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하이브 쪽의 위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어유 이런 쪽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SM도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고요. JYP, 박진영 이런 분들 지분 투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SM 지분이 훨씬 많죠. 그래서 현재 JYP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SM 계열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부채 비율은 10% 아래로 떨어지는 한 자릿수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게 뭐 비용이 나갈 게 없어요. 이런 거는 플랫폼이라서.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수급이 분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마진율이 46%, 40%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찍힐 걸로 예상돼요. PER 18배인데 이 정도면 프리미엄 저는 더 줘도 된다고 봅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확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고 상장하고 나서 그래도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뭐 오버행이니 뭐니 신규 상장주들 많이 우려받는 그런 포인트들도 어느 정도 거의 다 해소됐다라고 봐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자리라 저는 엔터주를 본다라고 하면 디어유는
반드시 꼭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브, JYP 엔터 그리고 디어유는 지금 관세를 피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섹터라고 보고 있고 그 엔터 업계에서도 탑3 종목이라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잠시 좀 피신해 있을 만한 섹터나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디어유나 하이브, JYP 엔터 같은 엔터 종목 대표군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여기 기사라든지 자료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비밀번호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4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벌써 3만 8천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